지난번에 우리 이제 그 자수 이제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12지제에서 이제 축, 그 축은 이제 12생초로 소인데, 여기 이제 36금수는 이제 소하고 또 개, 갑각류가 들어가요. 갑각류. 그 다음에 이제 자라. 뭐 자라가 있어서 그 보통 이제 풍수 기물이나 이런 데서는 토터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거북이,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니까 거북이를 축에다가 이제 배당시키고, 그래서 이제 소는 우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그 개가 있고 또 이제 자라별, 논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뭐 살펴보죠. 텍스트 보면은 우선 그 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솔롭스키 이제 카우 있고, 보통 우리 이제 이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불리시, 베어리시 이래가지고 이제 뭐 화랑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불리시 그러잖아요. 숫소에 이제, 그래서 상징도 많이 쓰는데, 풍수에서도 기물로 이런 숫소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토는 귀도예요. 그러니까 소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상을 극진히 모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식체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왠지 모르게 이런 소상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캐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암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송아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풍수기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풍수기물인데 여기 보면은 벌써 송아지도 한 2마리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아까 같이 지상과 같이 펑슈이 마우스 같이 이렇게 엽전들도 잔뜩 깔아놓고, 또 약간 암소가 옆으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누워있는, 휴식하고 있어야지 막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숫소들은 굉장히 힘차게 이렇게 딱 있지만은 그 콧김을 내면서, 이 암소들은 한가하게 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휴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석전경우라 그래가지고, 석전, 돌밭을 가는 게 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일날 태어난 사람들 다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을기사축, 그러니까 천간으로 을하고 기토하고 또 사화하고 축 이런 거는 글자들을 다 이렇게 꺾어서 쓰지 않습니까? 모서리지게 이런 글자들을 곡각이라 그래가지고 신경통이 있습니다. 다 삭신이 쑤시고 또 뭐 이렇게 안마 같은 거 세게 받고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런 그 곡각의 글자들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아픕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축일에 태어난 사람, 기축일에 태어난 사람이 등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등산 좋아합니다. 등산해야만 몸이 개운하고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등산하면 몸 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운하고 움직이니까 운동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편적 진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곡각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거예요. 곡각이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아침 일찍 산에 가고 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면하고 어떻습니까? 성실합니다. 그죠? 부지런을 떤다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축은 나중에 이제 우리 갑각류인 개도 들어가는데, 이 축은 말이죠, 12성사를 분류할 때 1장에서 축액성 그래가지고
그 질액과 관련해서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질병이. 예? 그래서 축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고질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나으려면 반드시 자수하고 합을 해야 됩니다. 자수하고. 그러니까 소띠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의 날에 태어나거나 또는 소띠거나 아니면 축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집에다가 자의 기물을 가져가서 이렇게 합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뭐 사찰 이런 데 가면서 고질병이 나았다. 산사에 가서 고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효험을 볼 수 있는 게 축토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불도의 기위에서 나왔다.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불교, 그러니까 종교의 기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절대자의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 이런 축토들이, 그래서 종교 집회 이런 데 가면은 너무나 많은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신도들이. 그러한 것들이 그 전형적인 축토의 물상입니다. 왠지 가고 싶어서 그 장소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축토들은, 근데 이 축의 기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축의 기물은 겹치면 겹칠수록 부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글자들은 대체로 겹치면 자형을 맞아서 좋지 않은데, 그래서 소띠가 또는 소일날, 축일날 난 사람이 이 소의 기물을 갖다 놓으면은 더 부자가 된다는, 축이 겹치는. 우리 일장경 텍스트, 본문 텍스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북방에 두고요. 또 2번 보면은 소띠에게 암소상은 제후운의 고향을 촉진시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양띠, 용띠, 개띠는 암소상을 두지 않는 게, 그러니까 양띠, 용띠, 개띠, 이거 다 진술, 충미, 사고의 글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이런 소띠하고는 서로 형충관계를 이렇게 좋지 않은데, 실제로 이제 팔자를 열어서, 실자가 없고 암신들로만 구성되면은 그 계고, 촉발시키는 그런 계고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서 해야 되고, 섣불리 이런 기물들을 같이 두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암소상을 배치할 때는 반드시 자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수에 해당되는 소품들하고 같이 두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때 방향은 동북방에다가 같이 두는 겁니다. 동북방에다가. 그 다음에 동북방 뭐 별게 아니라 팔방위로 구분해가지고 45도 공간각도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직띠에게는 암소상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 곧 재관이 되어가지고 명예라든지 관록이라든지 명리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본문 한번 보면은 36권 본문 보면은 그 12생초에 쥐와 소가 선두를 다툴 때부터 쥐는 소의 등에 올라가서 기생했고, 뭐 바둑에 따라두기 전략 비슷하게, 그래서 자는 축에서 관대하기 때문에 쥐가 1등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이제 성어로 서우동반 그럽니다. 그러니까 쥐는 항상 소하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 어떤 팔자에 예를 들어서, 뭐, 사존순이격 또는 뭐, 일행듣기,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은 순수에 천기가 있어서 기격이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기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자로 되어 있으면 자수가 어떻게 뭘 끌고 왔어요? 축토를 끌고 온 겁니다. 여러 개 겹치는 게. 이것을 우리가 허자에서 한 번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2번 끌어들이고 3번 끌어들이고 4번 끌어들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합, 그래. 여러 번 끌어들이는 거니까 축토를 끌고 왔는데 쟤를 허재를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허재가 재성을 끌고 온 것도 귀한 건데, 그것이 간무경 천산상기에 뭐가 되죠? 충미는 천을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무경 일간이 축이라든지 미라는 글자, 천을 기인의 글자를 허자로 끌고 오면은 정말 그냥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육친의 그 두터운 그 덕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이런 그 허신의 감흥을 팔자에 없으면 인간이 뭐 의지와 사고로 한번 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축토를, 그리고 근데 이왕이면은 암소 한 마리보다는 또 부록으로 캐프들, 송아지들도 좀 끌고 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가둬놓는 겁니다. 물론 뭐, 스왈로브스키사는 뭐 풍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어떤 영감은 있어가지고 36금수를 만들고, 또 풍수의 기물에 맞게끔 만들지는 못했어요. 사실 크리스탈로 깎으려면은 어떻게 깎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예. 근데 뭐, 그래도 뭐, 차이니즈 조디악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12지 동물들을 다 이렇게 깎아서 팔기는 하는데, 거기다가 또 뭐, 중국의 한 2류쯤 되는 술사 또 그 인장까지 또 밑에 박아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아주 촌스러운 짓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풍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계통에서도 뭐, 지금 이게 뭐 교양인이니까 상식 수준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런 그 술수의 대가들도 이런 이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좋다지, 이게 왜 좋은지, 그 프로모션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36금수를 통해서 제가 명리적인 그런 지식체계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런 풍수기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고, 또, 이건 뭐 그냥 우리 오리지널레터에 있기 때문에 뭐 이 강의를 딴 데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누미견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양하고 소는 참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황제가 지나가다가 농부가 소를 이렇게 이제 소가 울고 있으니까 왜 소가 우냐 이러니까 이제 저 소를 이제 제사로 바치려고 해서 소가 한다니까 왜 소를 잡냐고, 저 불쌍한 소를 살려주고 대신에 뭘 잡으라고 그러냐면 양 잡으라고. 그 양은 뭐냐고 도대체. 그래가지고 하나는 죽어 자빠지는 그런 결과보죠. 우리 이제 팔자술 실전에서는 그 축은 이제 금고고 미는 목고인데 이제 금의 글자가 실자로 나와 있냐, 목의 글자가 나와 있냐로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필살기에서는 이제 진술충미가 형충할 때는 어떤 글자가 투했냐에 주안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그 동서고금을 통틀어가지고 희생제, 제물로 바칠 때 쓴 동물의 대표적인 거는 소와 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형충이 들면은 소나 양을 대속, 희생물로 대속해가지고 그 형충의 흉의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제사가 있다는 얘기죠. 희생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마음이 동해서 조상의 묘를 이장했다는 사람들, 그냥 팔자 한번 열어보시면 전부 다 충미의 작용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장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또 뭐 무속인의 권유를 받아서 소를 잡는 희생자하고 구슬했다.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들은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제사를 권유하고, 또 구슬하면은 그 구제 효용이 있습니다. 희생제에. 근데 그것이 그 효용을 자기가 실감하니까 그것이 항상 통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다마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전혀 무용인 사람이 있고 유용인 사람이 있습니다. 진술, 술미형, 뭐 축술형 이래가지고 축과 미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말이죠. 뭐 좀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가 가는 스님에게 천도제를 부탁했다면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길거리 가다가도 천도제 하라 그러면 갑자기 천도제 하고 싶어지고, 또 학교나 가면 되는데 책가방 들고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도가 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새우깡 놓고 제사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건 뭐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충미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겁니다. 충미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우리 애가 그러면 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수기물로
합을 해서 진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제물, 피를 흘려서 대속시켜서도 효용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방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방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작을 통해서, 합생을 통해서 해야 좋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가 살생을 금하라 했기 때문에 살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가 대속의 종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더 이상 제물을 바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개신교 안 믿습니다. 유대교.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대세입니다. 힌두교하고 유대교는 제사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소 잡고 양 잡고.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미충이 있다, 축수령이 있다, 술미형이 있다 그러면은 자축합으로 진정시키고 미는 오미합으로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마우스랑 또는 호스, 말이랑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합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명리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맣고 앙증맞은 크리스탈 기물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풍수의 원칙이 잘 적용된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소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사화입니다. 우리 사축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축합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병하고 입공인데, 일단은 팔자술 실전에서 응용한다고 하면은, 축토 육신에 해당되는 그 육친과 사화에 해당하는 육친은 서로 어떻게 잘 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합작 관계는 몹시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십성 분할해가지고 그 십성의 그 고유 물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축토가 식신이고 그 사가 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다 이러면은 축은 뭐가 돼요? 식신이 되고 또 사화는 뭐가 돼요? 겁재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식신과 겁재가 이렇게 합작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동료하고 주변 이웃하고 합작해가지고 새로운 진로를 여는 그런 합생 관계가 이렇게 합생 관계가 항상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 일단은 아시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소띠에게는 자수가 최상의 기물이지만 뱀의 그 기물도 있습니다. 그 뱀과 관련된 크리스탈 조형물은 브로치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아예 뱀상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뱀상을 어떻게 깎아야 되겠습니까? 뱀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아리를 틀면서 하늘로 향하고 있는 상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논해 한번 보겠는데, 그 개입니다. 크랩인데 여기 보시면은 놀랍지 않아요? 저는 36금수 크리스탈 조형물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개는 없을 것 같아. 또 고슴도치는 없을 것 같았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피겨린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조그만 거. 이거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면세점 같은 데 가면 별로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동양화에 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행횡사회라 그래가지고, 이 개가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주유하고,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개가. 그래서, 그런 좋은 의미 갖고 있고요. 아까 같이 그래서 그 팁에 보면은 활동력과 용기를 고양시키는 그 소품으로 각광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상에는 토끼상, 그러니까 묘와 또는 그 잔나비, 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불운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개장할 때 아까 자해 기물, 뭐 제비라든지 박쥐라든지 또는 이런 기물들하고 자축합의 구도를 이루어주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가 똑바로 걷지 않습니다. 약간 삐딱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축일날 태어난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들은 조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축일주라든지 정축일주라든지 이러면은 집사람이 집에 잘 있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리고 말 조금 잘 안 듣습니다. 간섭하면 약간 삐딱하게 구는데 저게 개라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기축 그 자체가 정축 곡강물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물상으로 이 축토는 뭐 이런 저습지 좀 축축한 땅 이런 것도 있지만 젓갈, 게장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냄새가 나고 조금 신선한 식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축토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여명의 일주에서 이렇게 축일날 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도 좀 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있고 또 축토는 또 뭐 있냐면 왜 이런 걸 설명했지?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런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 이런 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까 이거 축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가게, 또 화장품 뭐 세일즈, 이런 거 하신 분들이 크게 발주해서 돈 버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크게 돈 벌었다. 그러면 축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화장품 이런 거에서 크게 발주한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주 뭐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또 이런 건설계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발주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는 다 이 축토의 물상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 더 많이 버시려고 그러면은 암소상도 그냥 어마어마한 암소상 그냥 하나 갖다 놓고 어디다가 동북방에다가 그리고 동북방 음지에다가 어두운 곳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여담 삼아서 국내 아주 좋은 기업에 제가 이제 풍수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는데, 금고를 넣는 공간도 중요하고, 큰 금고를 사무실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풍수가를 데려와서 금고를 넣는 자리부터 설계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제가 그걸 딱 가니까, 풍수 조언가의 얘기대로 금고 위에다가 불을 밝혀두고 했는데 다른 곳은 다 불을 꺼도 금고의 불은 24시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 자리를 잡고 이런 건 좋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불을 밝혀두고 있냐? 돈이라는 것은 음지에서 축적됩니다. 그러니까 금고를 넣는 공간은 깜깜한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재운과 재기를 고양시켜 촉발시킨다고 해서 불을 켜놓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큰 금고 위에 보거 한 마리 있고 보거를 실로 감아놓고 거기다가 조명을 24시간 밝히고 있는데 보거가 뜨겁잖아요. 북어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 축은 아까 이제 좀 묘의 기물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묘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별주부전 보면은 자라하고 서로 속이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얘기 우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토끼의 기물, 묘의 기물하고는 전혀 잘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장경에서 우리 이제 당사주 베이스 보면은 축액성이라 그래가지고 축이라는 글자는 곧 지렉을 해서 병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묘하게도 우리 암과 관련해가지고 암 전문의들한테 강의받으면은 암세포를 그냥 개 모양에 딱 비유해서 그려줍니다. 물론 암세포가 퍼져나가는 것도 개 모양이지만,
그 암이 갖고 있는 그 특징 자체가 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원래 그 캔서라는 말도 히포크라테스가 그 악성 종양을 카르키노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래된 건데, 그 카르키노스가 곧 개입니다, 개. 그래가지고 그 크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곧 암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자수를 베이스해서 만약에 소띠가 1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자도 마찬가지지만 축이 많은 사람은 말이죠, 그 집안에 암 환자 반드시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에 해당되는 육친이 암으로 이렇게 인자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라 있습니다. 자라. 그래서 이제 논별이라고 하는데, 뭐 스왈롭스키 그 이런 조형물에서는 이제 자라를 쓰지 않고, 보통 이제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토터스 그래가지고 이제 거북이를 많이 쓰는데, 거북도 다 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북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벌써 이렇게 3층 정도 석탑같이 새끼들이 타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북이는 엽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하고 이 진술충미에서 용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개하고 또 이런 거북이하고 또 양서류 이런 것들은 다 입과 관련이 있는데, 입에 이렇게 엽전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브론즈 제품이나 아니면 세라믹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 거북이가 그 밑에가 그 파도입니다. 파도. 그 물 위에서 이렇게 층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뭐 팔자수를 좀 이제 안다고 하면은, 원래 이제 갑일이나 무일이나 경일, 그러니까 갑무경 3기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축토의 기물을 아주 쓰는 겁니다. 거북이 아주 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북방에다가 이 기물을 놔주고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그 스왈롭스키에서 나온 제품 중에는 여기 그 스왈롭스키 토터스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도 들고 아주 활동적으로 고개도 내밀어서 이렇게 들고 이런 그 제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거북이 소품 똑같이 동북방에 두고, 또 거북이는 장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풍요 상징하고, 그러니까 질병이 좀 있더라도 꼭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아프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북상은 그런 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북상 배치할 때 반드시 자의 기물을 같이 두는데, 그 아까 자축압, 그 다음에 이제 잔나비상,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북이는 이 잔나비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신금하고는. 우리 이제 오자술의 12신살 이런 거, 포테 이런 거 잘 알면은 이런 그 금명의 이 신이 이제 망신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원래 그 별주부전에 원래는 그 자라와 토끼 얘기가 아니라 원래 자라와 원숭이 얘기였어요. 자라와 원숭이 얘기가 변형되어 가지고 자라와 토끼전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묘와 그 신과는 이 축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텍스트에는 이제 경주이 씨들이 자라를 잘 먹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한데, 뭐 그거는 교양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라가 뭡니까? 그 자라가 그 보양식으로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자갈시장 이런 데 제가 가서 건강원에 가니까 자라 되게 커요. 그 자라 큰 거 한 마리에다가 뭘 주냐면은 닭. 그죠? 그래서 그 닭하고 자라 끓이면 그게 용봉탕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축 합성물상입니다. 이렇게 음식궁합 가지고도 뭐 요즘 이제 뭐 박사님들이 나와서 음식에 대해서 합이 드는 음식, 합이 들지 않는 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냥 합이 드냐 안 드냐 이거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먹으려면 뱀하고
닭하고 자라 이렇게. 근데 이제 자라 뱀 대신에 이제 뭐 쓰냐면은 잉어 이런 거 이제 넣거든요. 근데 이제 잉어는 엄밀히 그 사화의 동물이 그 사화에 배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 물고기에 배속되고요. 그 잉어가 아니라 드렁어리라고 있습니다. 드렁어리.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시골에 가면 뱀장같이 생겨가지고 논두렁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보양식인데 그렇게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축이 아까 제가 참 좋다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소하고 이렇게 사하고도 잘 맞는다고 했는데 사축 합작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 자라하고도 뱀하고도 합이 많습니다. 서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사가 없습니다. 어항에다가 자라하고 뱀하고 담아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뱀이 자라를 못 당합니다. 자라 이빨에 끊어집니다. 이게 자라가 센데. 그래서 이런 거 있고, 또 아까 그 사가 이제 드렁어리 같은 게 그 논두렁을 이렇게 판다고 해서 드렁어리인데 그 논두렁의 물상이 축토라고. 그래서 사하고 축은 몹시 잘 합작됩니다. 그래서 팔자에 우리가 삼합이 다 구성되면 오행의 균형 체계가 무너져서 약한 신이 우리가 리버스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런 반합국을 짜고 있는 것은 몹시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아주 그 길조가 자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진 또는 신자 이런 거 좋은 거고 또 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축보다는 사축이 아주 좋은 겁니다. 사축이 있으면 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응용해 보면 을사생이 뭐 을사일에 태어난 사람이 축이 있다 이러면은 상관하고 재하고 뭐 한 겁니까? 합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진로만 열면 반드시 재물을 축적하는 그러니까 입수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식상만 왕하고 합성이 잘 안 되면은 일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식상이라는 성분이 인수 이런 거하고 합작하면은 배워서 공부해서 잘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재로 합생되지 않으면은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 합생하는 코드에서 특히 그 삼합의 합작 코드에서 사축 합작은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다루는 합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명에 사나 그 축이 있을 가능성은 뭐 사나 축 두 글자 중에 한 글자에서 가능성은 그 둘 중 하나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서 그 글자들이 합해질 때 있거든요. 그때 그 육신이 어떻게 합해지는지 보고 또는 또 자진합작 이런 거하고 다르게 사축합작은 어떤 효용이 있냐면 사중에는 뭐가 있지? 지장간 병화가 있습니다. 축 중에는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난을 이 두 글자로 자동적으로 구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난의 병계가 모두 합생합니다. 사중의 병화는 축중의 신금하고 합생하고요. 축중의 개수는 사중의 무토하고 합생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축합작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신축일주가 신축 이렇게 해서 축이 두 개가 되면 축토 두 개가 어떤 글자를 끌고 오냐면 사화를 끌고 와요. 왜 그러냐면 축중개수와 축중신금이 너무 어려운 건가? 무토와 병화를 허합해 오는데 이때 끌려 들어오는 글자가 사화예요. 그래서 이게 추교사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리정종에서 이제 장남이 이제 그 신봉통고에서 이런 추교사와 자요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 진소함 설하고 전부 다 헛되고 장황한 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급수가 사실은 장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신금일주의 사화 병화는 뭐죠? 곧 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허자 용신격국에서는 팔자에 재나 관이 없을 때 그 허자의 효용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까 뭐 갑자 해서 축을 불러오는데 갑자 을축
을축시에 태어났다. 이러면 그 축의 효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미 축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어떤 글자들을 허자로 가지고 있을 때 그 효용이 드러나냐면 재간농마입니다. 그러니까 재성, 관성, 걸로, 귀인 이렇게 되는 거야. 천을귀인. 예.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가져오는데 그 추교사격이 신축일주가 신축이 겹칠 때 가져오는 사화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과 사회합은 특별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 또 살을 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요사보다 추교사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추교사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팁에서는 좀 단순하게 나열했지만은 집에다가 이런 거북이상 정도를 내가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이게 나는 이 기물이 마음에 들고 좋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행운의 마스코트입니다. 근데 이 거북이상을 갖다 놨을 때 그 지혜 자수의 기물을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하모니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내가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그 거북이상과 뱀을 같이 이렇게 조합시켜서 가지고 있더라. 이럴 때 그 사람의 그 풍수적 안목은 몹시 높은 겁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삼합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그 펑슈이 그 프로덕트에서 펑슈이 그 마스코트에서 보면은 그냥 아예 삼합 세트로 사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뭐 잔나비 하나 사지 말고 쥐하고 용하고 같이 사세요. 이렇게. 근데 용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같이 삼합을 짜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뭐 사유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3종 세트로 이렇게 이제 사게 하는데 어느 방소에다가 놓느냐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은 동남방이고 또 유는 서방입니다. 그죠? 축은 이제 동북방인데 방소 놓을 때는 반드시 진술축 및 토의 글자에 주목해서 그러니까 동북방에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축토기물까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 들어가겠죠. 인은 이제 뭐 호랑이하고 표범, 뭐 삭 이런 겁니다. 요런 이제 레오파드 이런 인은 뭐 백수의 재앙이라고 가지고 굉장히 또 풍수에서 특별히 다루는 동물인데 뭐 집에 호랑이 그림도 많고 또 서양 여자들도 그렇고 또 꿈이 크고 이상이 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동물이 표범입니다. 레파드. 네. 그래서 표범의 무늬도 아주 특별하고, 유난히 뭐 속옷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풍수기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좀 웃긴 얘기 한 거 아닌가? 근데, 썰렁하지, 이렇게. 그래서 표범은 명품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까르띠에 같은 데 가면은 뭐, 표범 반지 이런 거 있고 이런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인의 기물들 제가 소개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자하고의 관계 또 우리가 아직 학습하지 않은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내면 여러분들 12지지 전체 동물 금수물상들만 잘 파악하게 되면은 팔자술 실전에서 이보다 유용한 그런 술기책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36금수는 좀 강력한 책입니다. 이 술기도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일단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또 상상해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뭐 격국의 왕세 판정, 그 다음에 십성세왕, 또 뭐 좀 단기간 토테물상, 뭐 부여희용 뭐 이런 거 했겠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네 팔자를 열어가지고 동물들을 다 배속시켜가지고 육신간의 동물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텍스트에 있는 뭐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할 수는 없는데 읽고 사색하고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제가 일반 독자들의 읽기를 고려해서 저술한 책이 명리 36금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일단 오늘 수업 마감하겠습니다.